토트넘이 올 시즌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승전은 특이하게도 무승부만 거둬도 토트넘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96%의 확률, 무승부이거나 이길 확률을 96% 보는 것이죠. 그 상대가 노리치 시티이기 때문입니다. 37경기에서 5승을 거둔 팀, 실점이 무려 79실점으로 경기당 2실점을 한 팀, 겨울 이적 시장 이후 1승만 한 팀, 이 노리치 시티와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12시 경기입니다. 자, 다 왔으니까 딱 한 번만 힘내십시오. 이 경기는 꼭 지켜봐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득점왕 대열에 낄 수 있는 건 사실 엄청난 행운입니다. 골을 전담하는 케인이 팀을 위한 헌신으로 손흥민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온 건데, 다음 시즌 제대로 된 미드필더 영입하고 케인이 본인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면 20골이야 또 넣을 수도 있지만 득점왕의 기회는 아마도 그래서 30살 딱 이때 아시아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전에 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득점하면 챔스 진출은 100% 되기도 할 거고요. 문제는 손흥민은 데뷔 이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도 득점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팀이 7골을 득점한 적이 있는데도 그때도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약팀한테 유독 약한 손흥민입니다. 상대가 맞짱 뜨듯이 나와야 시원하게 득점을 하는데 내려앉는 순간 손흥민도 고립되어 버립니다. 전반기 노리치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손흥민은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경기 MVP에 선정되었었는데, 역시나 두 줄 수비를 하는 노리치 시티에게 역습 침투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지만 동료들과 유기적인 패스로 기회를 만들어주고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예리한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가장 눈에 띄고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골은 그렇게 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토트넘이 두 번의 깜짝 놀랄만한 골들이 나와서 풀어나갔던 거지 노리치 시티를 잘 공략했던 것은 아닙니다. 팀이 정비되지 않았던 당시 말입니다. 모우라가 기습적인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원더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쉽게 풀어갔고, 계속 골이 또 안 나오다가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의 크로스, 데이비스가 헤딩으로 떨궈진 볼이 산체스 발 앞에 왔는데 순간 스트라이커가 되더니 골대 앞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찼는데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체스의 당시 침묵 세레머니는 정말 개그의 정점이었습니다. 월클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 골들이 경기를 쉽게 풀어갔고 손흥민도 득점에 성공하면서 두 번째 스파이더맨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산체스 이번에도 화이팅! 팬들은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 골 말고 시원시원한 골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경기 클루셉스키가 꼭 선발로 나서야 합니다. 공격수 중에는 모우라, 베르바인보다 패스의 질이 훨씬 뛰어난 선수입니다. 느리긴 하지만 볼 컨트롤을 이용한 탈압박과 패스 능력이 매우 좋고 팀 플레이에 매우 능한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후반기에 역대 최고의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클루셉스키의 영입 후 효과인 것은 확실하니까요. 토트넘으로 2월에 이적해서 출전하기 시작했는데 16경기 3골 8도움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8도움입니다. 클루셉스키는 토트넘에 온 후 매우 흡족해하고 있고 스스로도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으며, 손흥민은 클루셉스키에 대해서 환상적인 선수다, 훈련 때 이미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레스터 시티 전만 봐도 모우라가 교체되는 동시에 단 20분 만에 2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클루셉스키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윙백 세세뇽이 폼이 올라오면서 번리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손흥민을 지원해줬던 것처럼 노리치 시티전에서 케인, 클루셉스키, 세세뇽의 도움이라면 손흥민의 득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해외 팬들도 클루셉스키를 매우 흡족해합니다.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을 때면 걱정이 되지 않아. 그는 확실히 스마트한 선수야. 지금은 오른발도 자주 사용해 계속 진화하고 있어. 클루셉스키가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이 바로 토트넘 승리의 핵심이야. 클루셉스키가 다음 시즌 2자릿수 득점하면 무조건 우승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가 있지?
콘테 감독이 확실히 선수 보는 눈이 있어. 그를 완전 영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야. 다음 시즌에도 벤치에 있지 않길 바래. 느리다는 건 매우 큰 단점인데 그걸 넘어섰어. 매우 날카로운 선수야. 팀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선수. 이 클루셉스키는 시즌이 마치기 전에 완전 영입으로 구단이 돈도 절약할 예정입니다. 800만 파운드로 임대 계약을 했는데 완전 영입할 경우 3천만 파운드 추가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챔스 진출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시즌에는 우승 도전까지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일찍 영입하면서 500만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어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콘테 감독은 로메로 부상 이탈로 이제 단 14명의 선수로 노리치 시티전 11명을 출전시켜야 합니다. 뭐 그리 고민할 게 없이 팀을 꾸려야 하니까 쉽겠죠. 하지만 노리치 시티전 절대 방심 금물입니다. 노리치 시티는 꼴찌 팀이긴 하지만 웬만한 팀에겐 조직력이 너무 약해서 패하는 경우보다 정말 1%의 아쉬움들이 득점이 안 되고 실점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직전 두 경기만 봐도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위협적인 공격과 골대를 맞추는 등 하다가 후반전에 실점한 후 무너지면서 0대3 패배를 했고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선제골까지 넣고 겨우 실점해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비유로 보자면 노리치 시티가 동남아 팀이 아니라 승리할 확률이 높기는 한 시리아, 레바논 같은 팀이라는 거죠. 한국은 요 팀들을 쉽게 이기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손흥민이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한 마지막 경기에 득점이 노리치 시티전에서 나오길 바라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 올해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7시즌 동안 3번을 수상하며 2번 수상한 케인도 넘어서 토트넘 역사에 단 2명 중 1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을 더 뛸 테니까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도 축하를 전하면서 난 손흥민이 4년 재계약을 한 것이 토트넘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 그의 실력, 인성 모두 최고의 선수야. 나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로 뽑혀야 한다 생각해. 그가 다음 시즌에도 케인과 함께 한다는 게 더 기뻐. 손흥민의 전성기는 지금부터야. 토트넘은 우승할 수 있어. 손흥민도 토트넘에 고마워하고 있어. 그는 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선수야. 더 대단해. 숨은 보석이 가장 비싼 보석이 되었어. 게리 네빌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에 손흥민을 추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한 손흥민. 기록을 전할 때마다 벅차오르게 되는데요. 손흥민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며 새로운 전략으로 세트피스부터 중거리 슛 모두 훈련했던 부분들이 잘 접목되어서 맨시티 4대0, 리버풀 3대0, 웨스트햄 4대0, 아스날 5대0 같은 손흥민의 득점과 함께 요런 스코어로 승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